실벨 리서치 클럽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용록님과 함께 뉴스레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록님. 안녕하세요, 대승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써주신 뉴스레터 내용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저도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오버뷰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글은 태승님께서 더 훨씬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좀 태승님 앞서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사람이 그 운영하는 그 AUM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펀드를 이제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글을 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이제 그 근거로서 어 뭐 여기서는 네 가지 네 곳의 이제 미국의 큰 기관, 미국과 캐나다의 큰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AUM과 이제 직원 수, 그러면은 이제 대충 한 직원 수당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역시나 이제 뭐 그 캘리포니아의 선생님 연금 기관이라든지 뭐 하버드, 텍사스 대학교 이런 연금 같은 기금 같은 대학 기금 같은 곳을 보니까 한 사람당 운영해야 되는 액수가 역시나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꼭 벤처 캐피탈 에셋 클래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분들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한 사람당 운영해야 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투자도 하고 펀드 투자도 하지만은 펀드 투자도 이래서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생각이 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큰 기관의 숫자가 많이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펀드의 디맨드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조그만 펀드에 투자를 또 하는 곳은 더더욱 또 펀드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떠신가요? 정말 큰 기관에서 일하는 태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펀드가 큰 기관에 이제 가져다 주는 가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올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펀드 전략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펀드에 네, 그냥 넣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음, 프라이머리 펀드 커미트먼트 하는 거, 지금 영롱님이 하시는 음, 것처럼. 두 번째가 네, 코인베스먼트 전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인베스먼트라는 펀드를 따로 음, 만들어서, 이제 음, 펀드에 출자를 하면 그 펀드에서 코인베스먼트를 주니까, 그리고 노피 노캐리로 음, 주니까, IRR로 보면 한 3, 4% 정도 이제 피 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쵸. 이제 뭐 짬뽕 짜장면 시키면 군만두 주는 것처럼 이제 그게 프로덕타이즈가 돼가지고 이제 네네. 배는 부르니까요 군만두 먹으면 그죠.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IRR 3, 4%면 굉장한 알파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기관들마다 다르지만 이제 뭐 코인베스먼트를 LP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한국은 보통 프로젝트 펀드 하게 되면 피케를 보통 내지만 미국의 코인베스먼트는 이제 피케가 없기 때문에 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뭐 어디서 땅 파서 3%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그런 이제 코인베스먼트도 사실은 좀 섹터에 대한 이해나 내부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음, 그래서 예를 음, 들면 뭐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200명 정도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이제 지방의 네네. 중소 작은 뭐 펜션들은 3명, 2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5 빌리언 음, 운용하다 보니까 코인베스먼트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렇군요. 두 예.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발해진 게 세컨더리인데 이게 이제 음, 상장 투자라는 게 일리퀴드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그런 툴이 필요한 것 같고 프로바이더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장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리퀴디티를 찾아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세컨더리가 많은 것 같고 그 세 음, 가지여서
각각 이제 좀 포지션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 가지 전략 전부 다 LP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LP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펀드 오브 펀드에 맡겨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는 결국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고를 수 있는 이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셀렉션 측면에서 그런 음, 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CPPIB나 그 국민연금 같은 데도 뭐 예를 들면은 자금 규모가 너무 크면 벤처를 손댈 네, 수가 없고 자금 규모가 너무 음, 크면은 이제 스몰캡 바이아웃 같은 데를 하고 싶어도 뭐 음.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원빌리언 이하 펀드는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연금은 크게 투자하면 원빌리언을 투자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 정말 크네요. 예. 네, 정말 크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도 뭐 이거가 250빌, 600빌리언 이 정도가 이제 국민연금은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은 음, 이제 한 건당 보면은 뭐 원 빌리언 싸도 600분의 1이니까 600, 그쵸, 그쵸. 원 100밀리언 쏘면은 6천분의 1이니까 그거는 진짜 간의 기별도 안 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금액 사이즈가 작은 거는 손을 댈 수가 없단 말이죠. 음, 네, 그래서 2천 명이 있어도 한 명당 그냥 300밀은 쏴줘야지 뭐가 되는 거니까 그쵸, 용록님이 하시는 그쵸. 그런 플레이처럼 뭐 건당 뭐 5밀, 10밀을 어떤 펀드에 약정해서 10배가 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차도 안 그런 되겠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노령화가 된다는 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 이제 섹터가 자산 관리인 네네. 거거든요. 음, 누군가는 이걸 관리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쵸, 예, 네. 근데 이게 10년 후에는 다 2배 이상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최소한. 음, 그래서 얘네들도 500빌리언이 되면 자기가 직접 하던 걸 다 외주화를 해야 될 거예요. CPP처럼. 캘스터스도. 음, 그게 이제 연금이 무한정으로 사람 늘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늘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자산은 계속 네, 커지면 뭐 티켓 사이즈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지금 뭐 크게 쏠 때 원빌리언 쏜다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한 3빌은 써야 되는데 그냥 이론상으로 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원빌리언도 못 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직접이. 그래서 그런 어쨌든 알파를 내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음, 결국은 기승전 알파를 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펀더펀드의 이제 역할이다. 그리고 음, 분명히 밸류가 있고 어,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뭐 테일윈드가 바람이 뒤에서 등 뒤에서 불어주면 네,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그쵸, 상황이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냥 프라이머리 펀드 투자뿐만 아니고 그걸 복합적으로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이제 요즘 세컨더리를 뭐 요즘은 아니고 벌써 한 1년 됐지만 결국은 이제 아직 투자를 못 했지만은 아직 잘 보고 있고 많이 보고 있고 이머징 저희가 보는 이제 조그만 펀드 중에서도 이제 세컨더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큰 유명한 데서 뭐 스피너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샌다나가 얼마 전에 또 100밀리언짜리 세컨드리 펀드를 또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디맨드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네, 세컨더리가 네. 어쨌든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잘 사면 디스카운트가 2, 30%씩 하니까 네, 그쵸, 그쵸. 거기서 오는 초과 수익이 상당히 네, 당연히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참 사자마자 20%가 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론상으로는. 네,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인데 6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렇고 이제 거기서 더 업사이드가 있으면 이제 뭐 8만 원에 16만 원 될 때 누구는 2배를 버는데 나는 2.5배를 버는 거니까 네, 수익률을 네, 따지면은 20% 싸게 사는데 결국은 50%더 받는 거기 때문에 더 버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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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절반으로 싸게 사면 남들 2배 벌 때 난 4배 버니까 음, 리턴 업사이드가 많이 크게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리고 뭐 이제 나중에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마 그 태생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세컨드리로 유명한 어떤 샵이 보통 세컨드리 하면 이제 그 프라이머리보다는 멀티플은 이제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프라이머리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컨더리 하는 곳, 근데 거긴 뭐 세컨더리도 하고 뭐 코인베스트먼트도 하고 뭐 프라이머리도 다 하는 곳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걸 잘 하면은 그냥 프라이머리만큼 멀티플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얼마 전에 알았고 굉장히 새로웠고 역시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 MOIC가 네.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세컨더리 하우스인데. 네네네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DPI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 막 뭐 5x 이런 건 아닌데 어 생각했던 세컨리 뭐 보통 1.5x, 2x 이렇게 나오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거보다 더 달라오더라고요. 뭐 2.5x 이렇게까지 나오고 3x도 나올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벤처 세컨더리 네. 하우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 바이아웃 하는 세컨더리 하우스인가요? 벤처 아, 벤처 벤처를 하고 있는 세컨더리. 곳입니다. 네. 네. 영웅님이 생각하는 세컨더리가 이제 이게 벤처 쪽은 특히 그 개별 주식들 그 스타트업 지분 세컨더리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관심 두시나요? 네. 아니면은 뭐 LP 세컨더리나 GP 레드 이렇게 포트폴리오 10개, 16개 사오는 그런 것들도 보시나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후자를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자는 저희가 이제 코인베스트먼트도 이제 계속 맨데이트는 있긴 있으니까요. 아직 한 곳 아직 안 했지만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듀액 세컨더리는 그냥 프라이머리 코인베스트먼트랑 같은 듀 딜리전스 프로세스라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코인베스트먼트의 전략의 일관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세컨더리하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LP 세컨더리 요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그거는 펀드마당은 뭐 둘 다 하니까요. 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데이터베이스를 빌드업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정말 액티브하게 그렇죠. 하려면 그런 네. 작업들도 좀 준비가 이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이제 인 프로그레스 있으신 건가요? 데이터베이스 쪽에? 어, 인 프로그레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만들고 있거든요. 만든 것도 있고 이미. 제가 아무래도 또 엔지니어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그게 있어서, 어, 그 큰 믿음이 있어서,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충분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쌓아갈 예정인데 샌다나가 이번에 세컨드 한 게 결국은 걔네들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펀드들 그들이 이제 타겟을 하는 그런 펀드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이 축적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캐피털 솔루션에 대한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 플레이어들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슬라 벤처스, 뭐 앤드루스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데이터는 앞으로도 별로 싸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투자하는 조그만 펀드들 그리고 그들이 뭐 5년 후 좀 더 이제 커져서 데이터가 좀 더 쌓였을 때 이제 그들을 위한 이제 캐피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세컨더리의 관점에서 어 오퍼튜니티가 저희한테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걸 통해서 알파를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명백해 보여서 네.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센터나 그런 걸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것 같고 명백하죠. 너무 예. 명백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센다나 CEO 마이클 김이시죠? 네네. 네, 네네. 그분이 이제 얼만큼 엑서큐션 할 수 있냐 그 음, 데이터베이스 빌드업을 해서 얼마나 이제 진심으로 할 수 음, 있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근데, 운영상으로 보면 예. 어렵지 않은데 그분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좋은 그쵸, 그쵸. 그 관리자들을 이제 엔지니어를 데려고 와서 잘 리테인하면서 음, 하고나이즈 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한 명 뽑았더라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를 얼마 네, 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옛날 태생대에서도 여기 티키타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세컨더리를 많이 해보진 않았으니까요. 프라이머리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세컨더리를 이제 알면 알수록 느끼는 거는 정말 다르고 어렵구나라는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랑은 너무 다르고
이 아, 다이나믹도 다르고 디렉트를 솔직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네네네네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회사들을 다 보려면은 사실은 섹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건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섣불리 딱 해야지가 이제 못하는 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그냥, 그냥 들어갔다가는 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맞아요. 예, 언더라인 회사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15개 회사다. 근데 섹터가 한 5개 섹터가 있으면 또 비즈니스 모델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 상당 수준의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결국은 이제 프로젝션이 나오고 그래야 이게 이제 음, 얼마의 디스카운트 했을 때 몇 배 벌 수 있는 거냐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조금은 네네네.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코인베스트먼트나 디렉트 프랙티스가 있는 하우스가 유리한 것 같아요. 음, 예. 거기에 대한 그래서 아무래도 뷰가 있으니까. 뷰가 있으니까 뭐 아주 너무 깊지 않더라도 한 뭐 5년, 네, 10년 정도 했었으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워 들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로보다는 훨씬 낫죠.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뭐 여기선 당연한 건데 네. 여기선 당연하지 않는 여기는 좌측 통행이야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세컨더리 얘기 재밌는 것 같고 펀드도 당연히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저기 네. 뉴스 몇 개 한두 개 정도만 읽고 오늘 네.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영롱님 뉴스는 이제 브릿지에 가시면 읽으실 수 있고 그 네. mailly.so.bridge에 가시면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좀 뉴스를 써서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실벨 라이브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그 기사들 몇 개 좀 볼게요. 그 테슬라랑 AI 관련된 얘기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해보면 뭐 네네. AI 핀 제조사 휴메인 이거 팔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이 뉴스 못 봤는데, 이거 태승님 거 아까 보고 알았거든요? 처음 네.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팔리는구나. 이거 이제 얼마에 소비자 반응이 너무 팔릴지 안 참, 좋으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안 깜짝 되겠다 놀랐어요.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레빗 받으셨나요? 레빗 R1? 아직 못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반응이. 이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싸니까, 휴메인보다. 그러네요. 그나마. 네. 예,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31평형이면 그 지금 이게 치맥 정도니까, 그 아 태승님 계속 오시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고 이제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요건데 엔비디아에서 테슬라에서 엔비디아 저기 이거를 이제 음, 막 빌드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틀 전에 그 스페이스X 그 스타쉽 런칭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로 비용 우위를 확보해서 경쟁자들을 압도해 버리겠다라는 음, 플레이이고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로 경쟁자를 압도하겠다는 플레이이고 그리고 AI에서도 XAI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렇게 10 빌리언 투자를 통해서 이제 비용 우위로 경쟁사를 압살해 버리겠다라는 플레이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도 되겠다. 일론 머스크가 또 뭐 워낙 보여준 음, 게 또 많기 때문에 네. 네. 내 돈이면 여기 좀 넣고 여담, 싶다. 예. 그 여담이긴 한데 혹시 그 일론 머스크 책 읽으셨나요? 그 월터 아이작스가 쓴? 아니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보셨어요? 아, 아니요. 제가 요즘 듣고 있거든요. 이번 주. 그 지금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좋게 뭐 객관적으로 썼다고 하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뭐 4분의 3분의 1밖에 듣진 않았지만 아직 그걸 듣고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제 그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셨다고요. 워낙 파란만장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그라면은 뭔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그렇군요. 그 책을 제가 들으면은 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네. 저는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 이 음, 책을 봤었어요. 한 10년 전에 나온 그 더 전에 나온 거, 예, 예. 옛날 책이죠, 이거는. 네네. 15년 책이 진짜 10년 됐네요.
그리고 음, 이 책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사실 저는 그 스티브 잡스 전기를 보고 월터 아이작슨이 쓴 걸 보고 사실은 좀 네. 실망스러웠거든요. 어, 조금 너무 사실 나열적인 것 같아서 조금 옛날 읽어서 좀 음, 감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 있는데 네네네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전 최근에 AI 쪽을 팔로우하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뭐 좀 조금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은데 AI 쪽 네. 팔로우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예, 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오해받는 걸 수도 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책을 보면 좀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느껴지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목적을 위해서 네, 달려가는 사람. 뭐 네, 이런 느낌을 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자기 명예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은 진짜 그냥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엑스큐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서바이벌을 네. 해야 되고 다른 경쟁자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이제 어쩔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자일까 아니면 정말 인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일까 음, 아니면 둘 다 공존하는 사람일까라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책에 보면은 조금 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그 비유에 대해서는까지는 네, 제가 책에서 썼는데 안 나온 건지 아니면 네, 그 아예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재밌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저기 네. 마이클 루이스가 쓴 책들은 좀 재밌던데 이 사람도 왠지 돈에 어떤 거 관한 책을 쓰는 보셨나요? 사람이잖아요. 머니볼도 괜찮게 봤던 것 같고, 아, 머니볼 저도 엄청나게 네, 재밌게 그리고 그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도 재미있을 것 같고, 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음, 그 이거 한글로 번역되진 않았는데 더 뉴 띵이라는 책을 저는 조금 봤었거든요. 다 보진 않았었는데 이 책도 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마이클 루이스가 쓴 책인데 그렇고 음, 그 저기 월터 아이작슨은 사실은 그냥 조금은 저는 그렇게 조금은 좋아하는 편은 그러셨다. 아닌데 한번 다 보시고 네네. 좋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추천해 주십시오. 네네. 아, 근데 그건 딱 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이거 한국어로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어, 앱이 뭐더라? 밀리의 서재. 밀리의 네, 저도 그거 서재가 구독하고 구독을 하고 있어요. 있어. 아, 네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근하시다든지 이럴 때 그냥 한 1.5배속, 2배속을 하셔갖고 쭉 들으시면, 얘기니까 생각 없이 그냥 들어도 음, 픽픽 들어오잖아요. 뭐 누구랑 스토리텔링. 싸웠다. 네네네네. 예, 스토리텔링이니까 누구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나니까, 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에 제가 미국에 가서 커피챗을 하는 걸로 네네. 꼭꼭 네, 또 연락 오랜만에 주시면 뵙고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세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레코딩은 네, 스탑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